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 DNC의 이혜준 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부동산이 조금 침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보시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토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4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지를 거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에 공시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는데요. 거래를 위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님, 오늘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근 이제 공시지가와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집값이 또는 내 토지가 최근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나에 대한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걸 좀 이해하시려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 중에 이제 공개념이라는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을 두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국가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어느 정도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서는 일부 제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헌법 제212조 2항에 해당돼 있던 내용들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통제가 좀 없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가 좀 개발이 난개발이 되거나 무분별한 파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률로 제정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대한 법률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표준 공시지가와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표준 공시지가는 전국에 이제 과세 대상되는 필지가 한 50만 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대표성이 크다는 토지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의 조사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의 이제 시, 군, 구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필지의 이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출하여 이제 공시하는 것인데요. 매년 1월 1일에 이제 실시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이 이후 2월에 공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 이제 표준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면 그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3,200만 필지의 개별 토지의 특성과 이제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공시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5월 30일 날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뭐 양도세라든지 증여세, 뭐 토지의 초과 이득제, 개발 부담금, 뭐 수용 보상금 등 이런 토지 관련된 국세와 지상에 부과된 기준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꼭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비슷하지만 건물로 이제 통합이 돼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이 큰 주택을 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후에 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개별 이제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로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시, 군구에 산정된 개별 주택의 표준 가격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가격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는데, 개별 주택 가격과 같지만 이제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1월과 6월에 이런 부분들이 공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또는 이제 부동산 공시 알림이 같은 이제 검색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찾아보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공시지가의 정의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두 가지 토지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볼 텐데요. 평택시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먼저 평택시 단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매물 평택시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평택 화성고속도로 기름 IC에서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331제곱미터,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에 대출가 2억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평택시에 위치한 첫 번째 매물입니다. 먼저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평택하고도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큰 화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것은 평택시의 이제 단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교차되는 그런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쪽 이제 부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지 또 이제 미군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고덕 국제신도시, 평택항, 그다음에 미군 기지 등이 이제 주변에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기름 IC를 나오게 되면 바로 3분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장소역입니다. 또 이제 10분 거리 정도엔 안중역이 만들어지고 있고, 2020년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좋은 또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포승 평택항이라든지 현덕 안중을 잇는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 1단계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쪽에 공사가 더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호남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인 장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평택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6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120만 명으로 인구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제 대도시로 커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평택시를 중심으로 해서도 평택 외곽 지역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고덕의 1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송파, 남평택 이런 부분 안중까지도 개발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진위, 팽성, 청북 등 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쪽의 지역이 평택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계속 확장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해안 이제 복선 전철 사업이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천에서 시작된 소사역부터 안산에 있는 원시역까지 올해 6월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송산, 홍성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2020년 기준으로 목표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서해안의 복선 전철이 이제 완결이 되게 되면 송산에서 영등포까지 한 40분 정도 안에 준고속철도를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수도권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중역이 이제 송산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이제 안중역은 2020년 이제 12월에 개통되는 목표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단거리 토지에서는 차량으로 한 3분 정도에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 이제 지제역을 통해서 환승센터까지 갖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아주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토지에 라고 볼 수 있고요. 평택은 이제 주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제 산업 단지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수서에서 평택까지 이제 KTX가 연결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서해선 이제 복선 전철로 이어지는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라 안중역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택지 지구로도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지 또 안중, 송담 지구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개발을 되고 있고 입주를 바로 앞두고 있는 현재고요. 항만 지역에 이제 외항에 있던 평택항이 내항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객 터미널을 포함해서 대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평택호가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 단지 형태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상업 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입주를 시작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차 투자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다 보니까 주변에 땅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죠. 2007년 7월에 입주를 하면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총 30조 원의 규모로 투자가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이제 흐름에 맞춰서 반도체가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2평택 반도체 공장도 현재 추진을 평택시와 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또 큰 호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기지는 과거에 있었던 부지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한 151만 평 정도였는데 293만 평이 추가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총 약 500만 평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참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한 5만에서 한 8만 명 정도의 미군이 이제 잔류하게 되면서 이쪽의 상권과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이태원을 꿈꾸고 있는 그런 큰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단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성천이죠. 미군 기지를 바라보고 있는 안성천의 바로 앞부분을 보고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평택시에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뚝방길의 이제 개발 산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강보다는 작겠지만 이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관광 단지가 바로 이제 수산 자원입니다. 여의도의 한 2배 정도에 넘는 면적에 이제 숲길, 문화 광장이라든지 커뮤니티 센터, 수상 레저, 그다음에 생태 체험장, 농업 체험장 이런 다 많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성천과 진이천으로 이어지는 이런 강무 위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본 토지는 이제 평택시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안성천 종합계획 개발 계획구역 1구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1구역에는 요트 선착장, 그다음에 보트 체험학교, 그다음에 자전거길이 바로 시작되는 바로 초입구라고 보실 수 있고요. 2024년까지 이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생태 하천이 복원되고 이제 친수 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이쪽에 유입된 관광 자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토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1종, 2종 이제 근린 생활시설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생의 허가를 득한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쪽에 이제 건물을 짓고 다른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을 영업하기에도 좋은 이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평택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요. 또 철도망과 안중역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장의 사진을 보시면 바로 뒤쪽으로 이제 안성천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성천을 바로 조망권으로 두고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이제 추락지구인 대지로 되어 있고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건폐율이 한 60% 정도 적용을 한다면 약 60평의 건물을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린 생활시설의 허가가 완료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안성천을 바라볼 수 있는 토지 매물이고요. 근린 생활시설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땅값도 지역마다 좀 편차가 보이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토지 자체가 이제 대지이다 보고,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의 허가까지 받은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은 나오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의 호재와 그 다음에 안성천의 개발 이슈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닥 이제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면적은 한 1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 화성 고속도로에서 이제 기름 IC에서 나오면 바로 3분 만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매매가는 4억 5천이고요. 대출은 한 2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실투자는 한 2억 5천 정도에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 포인트를 보실 때 가장 역시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이 교통인데요. 평택 화성 고속도로 기름 IC를 나오면 바로 3분 만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도로를 인접하고 있는 대지이고 건폐율 60%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안성천을 볼 수 있는 수상 조망권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오성 이제 강변 뚝방 이제 르네상스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쪽에 주변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서해안 복선 전철의 안중역이 개통이 되고 이 미군 부대가 완전히 자리가 잡게 되면 이 주변의 가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평택시 단거리에 위치한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당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당진시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농림지역의 지목은 답입니다. 2,59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1억 3,500만 원, 대출가는 7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아까 설명드린 이 평택에서 바로 이제 강 하나를 건너오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이제 당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어서 서해대교로 지나서 이제 행남도에 있는 그런 이제 휴게소를 나오자마자 있는 곳이 바로 송악 IC인데요. 이 송악 IC는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를 지나가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크게 있는 것이 이제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당진 송산 산업단지, 성문 국가산업단지 등이 현재 이 송악 IC를 통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 토지가 위치한 곳이 바로 송악 IC에서 바로 3분 거리에 있는 바로 초인접한 곳이다 보니까 교통적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 보이고요. 당진시하고도 이렇게 멀지 않은 산업단지 입구에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의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산업단지를 가기 위한 통로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교통이 중심이 되어야 주변이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듯이 이쪽에 있는 송악 IC에 있는 이쪽 토지 같은 경우에도 서해안 복선 전철 산업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부천 소사에서 시작해서 안산 원시역까지 있는 이제 복선 전철 사업이 이제 올해 6월에 완결되고 이 이후 이제 송산에서 홍성까지 또 이어지는 복선 전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2020년 이후로는 서울에서 영등포, 그다음에 용산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분 정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수도권에 있는 토지입니다. 서해안 쪽에 있는 물류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물류 교통량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쪽 지역에는 이제 철도망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는데 특히 이제 성문 산업단지에서 시작해서 합덕, 송산역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철도 계획도 준비가 되고 있어서 중심의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물류를 다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두 번째 서해안 고속도로를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 또는 이제 익산에서 호남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이제 제2의 서해 고속도로로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당진시의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진시는 최근 이제 2025년까지 이제 기본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진시가 해마다 한 6천 명씩 인구가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산업 단지 외에도 주거 단지라든지 상업 시설,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크게 보면 이제 서북과 중심, 동남 지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본 토지가 위치되어 있는 곳은 중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발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를 말씀을 안 드리면 당진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워낙 큰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호재에 이르고 있는 곳인데요. 한 370만 평 단지의 규모로 현재는 현재 제철 입주해서 있습니다. 또 이후로도 한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중심 산업단지로 당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호텔, 카지노 이런 상업시설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도 주변에 인프라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도 바로 인접해 있는 강이 안성천인데 외항 서해 쪽으로 나가는 외항 쪽으로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당진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해대교에서 이제 외항에 있던 부두가 실제 물류 양도 많고 여객 손님들도 많다 보니까 내항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2022년까지 한 1,600억 원 정도의 계획을 들여서 내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시 국제 여객 터미널과 부두가 같이 설립이 되고요. 평택에 있는 해수청 같은 경우에는 평택 당진항을 지역의 가장 큰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겠다는 그런 구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택 당진항에 관련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진항이 연결되면 그 관련된 많은 물류와 교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교통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평택 당진항 연륙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평택에서 이제 당진까지 이어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내부 도로를 확장을 해서 새로 개통이 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고속도로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물류나 관광 이동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공사에서 LNG 발전소 5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30만 평 정도 면적의 준비 중인데 총 사업비가 약 3조 3천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가 시작이 되고 개발이 되면 당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발전소가 유치가 되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현재 이제 9%인데 한 40% 정도로 상향이 되면서 기업의 유치가 좀 더 원활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진시는 3개의 산업단지에 이제 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호재로 작용돼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교통 관련 호재가 많습니다. 철도망과 고속도로, 항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더욱 가까워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평택보다는 거리가 조금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평택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평택에 바로 이제 외항 관련된 부분 내항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연륙교가 만들어지고 교통 흐름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택의 물류가 이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에서 바로 3분 거리에 있는 교통의 초인접 위치이기 때문에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이제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요. 농림 지역이고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한 783평 정도가 되는데 매매가 1억 3천 정도 되고요. 대출 한 7천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6,500만 원 정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가격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투자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투자 전망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 희소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송악 IC 바로 초인접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당진시 이제 중심의 개발이 위치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쪽에 안전하게 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후에도 산업단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요한 게 교통이죠. 서해안의 고속도로를 바로 송악 IC를 통해서 만나서 3분 거리에 만나셨다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전철도 개통이 되면서 이 이후 서울 수도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선까지 있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이쪽 물류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산업단지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인프라 구성이 된다면은 시대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진시 토지 매물까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혜준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도 이제 토지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지 관련된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산정이 되면서 집값에 대한 세금 부분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향후에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의하시기 좋은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9호선 신논현역 2번 출구 원도빌딩 4층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겠습니다. 네,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두 가지 매물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했던 평택시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평택 화성고속도로 기름 IC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가 4억 5천만 원, 대출가는 2억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본 매물은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 차량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 대출가 7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66-4364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